자, 우리 쇼핑몰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병들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진짜 사소한 증상들이 있어요. 요즘에 유독 반품이 많네, 이런 증상들. 또는 매출은 오르는데 뭔가 통장에 남는 게 없네, 요런 증상들. 그리고 일은 하는데 뭔가 성장이 좀 없는 것 같아, 요런 증상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소한 증상들이 점점 누적되면, 자, 오늘 특강 주제는 정말 듣고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그냥 넘기시면은 정말 큰일 나는 주제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 쇼핑몰을 잘못 운영하면요, 어느 순간 이 쇼핑몰이 병들기 시작하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게 문제거든요. 처음에는 매출이 조금 빠지는 정도, 순수익이 살짝 감소하는 정도 로 시작합니다. 이번 달은 광고가 좀 잘 안 먹히는 건가? 아니면 이번 주는 클릭수는 괜찮은데 주문 전환이 좀 떨어지네? 이렇게요. 근데요, 대표님들, 그런 작은 이상 신호들이 반복된다는 거는요, 바로 체질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거 하다가 이게 잦은 두통, 소화불량, 피로 누적, 결국 그게 병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쇼핑몰에서도 신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은 언젠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대출을 계속 끌어다 써야 된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아니면 통장이 자꾸 마이너스다, 아니면 창고에 재고가 쌓여간다, 이런 증상들이 오고 있다면 이미 경고등이 다 켜져 있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걸 다루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 세 가지 모르면 조용히 무너집니다. 쇼핑몰 체질 개선 특강입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은 대표님들 머릿속에서 반드시 이런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내 쇼핑몰은 지금 건강한가? 아니면 어떤 포인트가 병에 들었지? 어디서부터 개선하면 좋을까? 이 모든 질문들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말끔하게 해결될 겁니다. 쇼핑몰 체질을 오늘 제대로 한번 개선해보겠다 하는 대표님들, 쇼핑몰을 건강하게 운영하고 싶다 하시는 대표님들, 오늘 강의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볼게요. 자, 일단 지금 쇼핑몰들이 병들어 있는 상태인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제가 진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하게 채팅창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6가지 문항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품 소싱을 할 때 나는 신상마켓 필터를 하나도 쓰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신상마켓 필터는 뭐 가격 필터, 건물 필터 이런 건데, 필터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기준 없이 지금 소싱을 하고 있다, 맞다고 하면은 O, 아니다 라고 하면은 X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소싱할 때 본인만의 기준이 있냐는 겁니다. 그냥 신상마켓 들어가서 일간 랭킹 보고 그 중에서 이쁜 것을 그냥 들고 온다, 이 질문에 O 표시를 해야 되겠죠.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뭐냐면, 얼마에 팔지를 정하지 않고 소싱을 한다. 내가 보니까 이 슬랙스가 24,000원이야. 완전 고퀄리티고 핏이 좋네? 오케이, 한번 나도 팔아보자 하고 바로 가져와 버리는, 그렇게 막상 가져와서 얼마에 팔지를 이제서야 고민하는, 이런 분들은 O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응이 나올 것 같은데요, 내 쇼핑몰의 반품률은요 15% 이상이다. 잘 모르겠다도 이응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은근 체크 안 하는 대표님들 많거든요. 이거는 뭐 제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상세 페이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큰 문제는 이 수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마 다음 질문에는 거의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응을 하실 것 같은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질문, 내 쇼핑몰의 재고 총합 금액을 난 지금 모르고 있다. 자, 지금 내 쇼핑몰에 재고가 있긴 있어, 몇 장 있는지 알고 있어, 그죠? 몇 박스 있는지, 몇 장 정도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0만원인지 8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응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 내 쇼핑몰의 한 달 고정비가 얼마인지 모른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정확히 알고 계세요, 대표님들? 사무실 임대료부터 해가지고요, 스튜디오 비용, 인건비, 뭐 서비스 툴 구독료, 이거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 특강에서 제가 전부 다 해결 방법 들고 왔으니까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요, 광고비가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자, 이거 그렇다고 하면은 이응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매출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쇼핑몰은? 뭐 사업하는데 그냥 매출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광고비가 이 매출액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쇼핑몰들은요, 아마 병들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대표님들 여기까지 질문 드려봤는데 이응 표시가 몇 개 나왔어요? 여기서 6가지 질문 중에서 이응 표시가 3개 이상, 그러니까 3개를 포함해요, 3개 이상 나왔다면은 지금 쇼핑몰이 어디선가 병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들어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일 난 게 아니에요. 제가 해결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있다니까요. 자, 우리 쇼핑몰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병들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진짜 사소한 증상들이 있어요. 요즘에 유독 반품이 많네, 이런 증상들. 또는 매출은 오르는데 뭔가 통장에 남는 게 없네, 요런 증상들. 그리고 일은 하는데 뭔가 성장이 좀 없는 것 같아, 요런 증상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소한 증상들이 점점 누적되면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로아스라는 광고 효율 있죠, 이게 떨어지고요. 재고는요, 순환되지 않고 계속 쌓여갈 겁니다. 이 스트레스는 폭발하고 체력은 바닥나고요. 자금도 말라갈 거예요. 결국에 매출도 무너지고 포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갈 겁니다. 접어야 되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과정을 대부분의 분들이 나만 겪는 문제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던데? 이렇게 자책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표님들. 이거는 대표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옹크트리도 있죠? 처음에 이렇게 병들어 있었어요. 쇼핑몰 구조 자체가 병에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쇼핑몰이 점점 아파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모르고 방치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딱 하나예요. 이 병의 원인을 찾고요, 근본부터 고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하나씩 뜯어보면서 병의 뿌리를 잘라내는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병 들어있는 쇼핑몰의 첫 번째 원인은요, 바로 상품부터 틀렸다요. 요거 별표 쳐놓을게요. 솔직하게요, 대표님들, 이런 적 있어요? 와, 이 상품 원단 진짜 최고다, 핏도 너무 예쁘다, 이 정도 퀄리티면은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팔리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상품 소싱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들고 와가지고 업데이트하면은 결과는 어떤가요? 비싸다면은 만약에 로아스가 잘 안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클릭은 되는데요, 구매는 없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완벽한데 왜 안 팔리지,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그 상품은요, 좋은 상품은 맞거든요. 그런데 잘 팔리는 상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상품과 잘 팔리는 상품은 전혀 달라요. 이거를 먼저 딱 개념을 잡고 가야 돼요. 이게 쇼핑몰의 시작입니다. 좋은 상품은요, 대표님이 보셨을 때 대표님 기준으로 괜찮은 상품이에요. 원단 좋고요, 마감 좋고요, 디테일 신경 많이 썼고요, 가격도 그에 맞게 조금 나가주고요, 등등등 장점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게 지금 시장에서요, 통하냐는 거예요. 대표님 기준이 아니라 고객 기준으로 봤을 때 돈을 쓸만한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거를 예시를 들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A 버뮤다 트레이닝 반바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A라는 제품은요, 면 100%에다가 수피마 코튼 원단으로 제작했어요. 그리고 좋다라는 그 고품질 원단들은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삼봉 작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마감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덴타 덤블 가공해가지고 수축도 다 잡았어요. 안감은요, 일반 쭈리 원단이 아니에요. 특양면도 아니고요, 먼지도 없고 깔끔해요. 진짜 완전 고퀄리티로 제작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상마켓에서 가격을 봤더니 23,000원이에요. 그러면요, 쇼핑몰을 잘 못하는 매출이 낮은 분들은 이거를 들고 와요. 아, 진짜라니까요? 자, 요거 들고 오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요런 거 우리 신상마켓에 들어가면은 누끼 컷으로 예쁘게 해가지고 완전 이 별표 즐겨찾기 수도 정말 많고요, 엄청나게 핫한 제품인 줄 알고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상세 페이지에다가 이제 글을 길게 씁니다. 면 100%로 제작했고요, 우리 쇼핑몰의 제품은 남들과는 다르고요, 진짜 최고급 퀄리티로 제작했어요, 길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마진은 제값 주고 팔아야 되니까 이 23,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아요? 49,800원에 파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버뮤다 반바지를 검색을 딱 했어요. 예를 들어 4910에 검색을 딱 했어요. 그러면 뭐부터 나오냐면 1+1에 29,800원, 한 장에 19,800원, 상단에 수두로 빽빽하게 뜹니다. 그럼 대표님 상품이 눈에 들어올까요? 절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좋다. 만약에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이 예뻐가지고 눈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클릭을 해서 들어왔다 치더라도 이거 구매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비싸지? 49,800원이라고? 좋은 걸로 만들긴 한 것 같은데 좀 비싸네. 일단은 장바구니 담자, 또는 일단은 뒤로 가자 하고 이탈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반대로 잘 팔리는 상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B 버뮤다 트레이닝 반바지예요. 이 제품은요, 원단이요, 면 70%에 저렴한 폴리가 30% 섞여 있긴 해요. 그리고 디테일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원단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원단이에요. 여기 안감은요, 그래도 좀 좋은 제품을 흉내내려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먼지는 없고 깔끔하긴 합니다. 그런데 덴타 덤블 가공 이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은요, A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거예요. 근데 가격을 봤더니 7,000원이에요. 이런 제품이 있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있다니까요. 내가 쇼핑몰 한지 오픈한지 아직 1년차 미만이면은 내가 찾은 제품보다 무조건 더 저렴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1년차 2년차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소싱을 했거든요. 이런 제품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을요, 한 장에 19,800원, 그리고 나도 똑같이 두 장에 29,8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1+1 이벤트 딱 7일간만 진행한다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고객이 딱 보고 왜 이렇게
저렴하지? 일단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고 상세 페이지를 봅니다. 물론 사진이랑 상세 페이지 기본기에 맞게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딱 기본기에 맞게 잘 되어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한 장 가격에 2장을 살 수 있다니 일단 사보는 겁니다. 그리고 받았는데 퀄리티가 최악은 아닌데 최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B번 버뮤다 반바지가 클릭률이고 전환율이고 모든 지표에서 앞선 A 상품에 비해서 압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광고를 돌렸을 때 로아스도 어떻게 될까요?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 팔리는 상품의 구조인 겁니다. 요약하면요, 좋은 상품은요 대표님의 기준으로 본 거고요, 잘 팔리는 상품은요 고객님들의 기준으로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온라인 사업, 의류 쇼핑몰은요 대표님 본인이 설득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고객을 설득하는 게임이에요. 좋은데 안 팔리는 상품은요 가져와봤자 퀄리티 좋은 재고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품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쇼핑몰이 병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요겁니다. 해결 방법 첫 번째, 판매가를 먼저 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체질 개선의 첫 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쇼핑몰 대표님들, 문제가 있는 쇼핑몰 대표님들은 상품 소싱하실 때 순서를 이렇게 합니다. 1번 신상 마켓을 켭니다. 자, 2번 인기 상품, 광고 상품, 조회수 높은 상품으로 체크합니다. 그리고 3번 와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이거 완전 대형 자사몰에서 찍었네 하고 소싱해서 촬영해보자고 촬영합니다. 그리고 촬영본을 가지고 상세 페이지 등록할 때 그제서야 이거 얼마에 팔지? 요거 24,000원이니까 얼마에 팔지? 그때 고민합니다. 이게 망하는 공식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냐면은 상품을 먼저 고르고요, 나중에 이걸 얼마에 팔아야 남을까 이 순서로 가면은 일단은 도매가를 너무 비싼 걸 들고 옵니다, 애초에. 그리고 판매가도요 시장 평균가를 벗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은 광고를 돌렸을 때 로아스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결국에 좋은데 안 팔리는 상품이 한 트럭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순서를. 올바른 순서는 이겁니다. 자, 이거 캡처해 놓으세요. 1번 시장조사로 평균 판매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팔고 싶은 판매가를 설정해요. 29,800원이든 아니면 뭐 39,800원이든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매가를 기준으로 역산을 해가지고요 도매가 기준을 정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별표 칠게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 상품만 소싱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4번이.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마진 구조 자체가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로아스도요 어느 정도는 받쳐줍니다. 그리고 내가 올린 제품들이 판매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체력이 상대적으로 덜 빠져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쇼핑몰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자, 만약에 옹크트리 라이브 방송을 봤어요. 옹크트리 라이브 방송에서 옹크트리가 버뮤다 반바지 무조건 하래요. 잘 나간대요. 지금 여름 시즌에는 무조건 해야 된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알아보니까 키워드 수치도 좋아요. 그래서 나도 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순서가 신상 마켓부터 켜는 게 아니라 먼저 지그재그나 네이버나 하이버에 들어가서 시장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요즘에 잘 팔리고 있는 1페이지 상단의 버뮤다 반바지가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리뷰가 많은 버뮤다 반바지가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평균 판매가를 보니까 한 장에 19,800원, 그리고 두 장에 뭐 2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사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역산해가지고 도매가를 정하는 거예요. 도매가가 그러면은 역산을 했을 때 최대 판매가가 29,800원이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은 13,000원 넘어가는 버뮤다 반바지는 그냥 거들떠도 보지도 말고 그냥 바로 창을 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3,000원짜리를 들고 와가지고 29,800원을 팔면은 원가율이 43%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높아지면은 원가율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광고를 해가지고 팔면은 뭐 빼면은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기준을 잡아놓고 들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매가 상한선을 딱 정하는 거 13,000원 이하로 딱 정해놓고요, 그 안에서 디자인 괜찮고 컬러 다양하고 퀄리티 무난한 애들만 소싱을 해오는 겁니다. 이 루틴을 습관처럼 해야 돼요. 습관처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신상마켓을 켜면은 그 신상마켓에서 내가 고객이 됩니다. 내가 쇼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쇼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업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억대 쇼핑몰들, 우리가 흔히 보이는 그런 대형 쇼핑몰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대표님만 신상마켓에서 쇼핑을 하고 있냐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요 바로 방치 때문입니다. 방치. 말 그대로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미뤄둔 거, 내가 해야 되지만은 바빠서 일단 뒤로 미뤄둔 거, 그게 바로 방치예요. 몸이 아픈데도요 우리가 뭐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그냥 넘깁니다. 배가 아픈데도 그냥 소화가 안 됐나 하고 그냥 자버립니다. 근데 병원에 가보면은 어때요? 뭐 위, 궤양, 장염, 심하면 뭐 암 조기 뭐 이런 병들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쇼핑몰도. 첫 번째 보면은 반품률이 23%예요. 요즘 고객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겨요. 재고 계속 쌓여요. 옛날보다 재고가 늘어난 게 눈에 보여요. 근데 다음 주에 나가겠지, 다음 시즌에 나가겠지 하고 넘깁니다. 로아스가 점점 떨어져요. 몰라, 이거 그냥 광고창 꺼버립니다. 이렇게 넘기면요 바로 망하는 루트를 탄다는 겁니다. 자, 쇼핑몰은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이 시스템에는요
정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점검이 없고요, 정기 체크가 없으면은 무조건 에러가 난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방치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1번 반품률, 2번 재고예요. 이거 두 개가 정말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품률 체크 안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대표님들, 내 쇼핑몰의 반품률 몇 %예요? 했을 때 바로 답변하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재고, 이건 더 심각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 합산 금액 얼마예요? 물어보면은 뭐 창고에 있는 것 같긴 한데 한 대충 100벌 정도 있지 않나?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의류 쇼핑몰에서요, 가장 많이 망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재고거든요. 그만큼 중요한데 이거 두 가지를 점검하지 않고 방치하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더라. 그래서 요거 해결 방법 제가 들고 왔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부터 반품률, 이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반품률은요, 체크를 하실 때 플랫폼에 들어가서 해당 대시보드에서 체크를 하지 마세요. 자, 이거 체크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뭐 반품률이 막 15%, 18% 막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거 왜 그러냐면 취소 건수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올바르게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용하시는 택배사 있죠, 그 프로그램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이거를 기간을요 한 3개월 평균, 6개월 평균으로 해가지고 그 택배사 프로그램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실제로 매일마다 몇 개가 출고가 되고 몇 개가 반품이 들어오는지.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그 프로그램에 찍힌 수치가 실제 내 쇼핑몰에 들어온 반품 건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건수에 따라서 우리가 금액을 내잖아요, 택배 회사에다가. 그죠? 만약에 내가 하루에 택배가 500건 정도씩 매일마다 나가요. 그런데 반품이 하루에 3, 40건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반품률 몇 %예요? 6에서 8% 정도 나온다고요.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500건씩 나갔어요. 근데 반품이 매일마다 들어오는 반품이 90건에서 100건이에요. 이러면은 퍼센티지 몇 %예요? 20%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이 베스트한 반품률 수치는요, 10에서 15%예요. 물론 10% 밑으로 떨어지면은 가장 좋긴 한데, 이제 여성 의류 쇼핑몰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15% 미만으로는 무조건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쇼핑몰의 반품률이 그 퍼센테이지를 넘어갔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일단은 첫 번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고리택입니다. 고리택.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고객이 구매를 했는데 받아보니까 그냥 옷만 폴리백에 덜렁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입었던 건지, 아니면 새 상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 고리택만 바로 달아도 반품률 5%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해보신 분들은 바로 압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품 용지예요. 반품 용지. 반품 용지에 적힌 걸 가지고 데이터화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화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반품 용지, 그 빳빳한 거 있죠. 빳빳한 거. 거기다가 양식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이나 순서, 그리고 그 사유란에, 반품 사유란에 체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양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반품하시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하고 이렇게 체크 항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고객님들이 체크를 하겠죠. 그 반품건이 우리 쇼핑몰에 왔을 때 반품 개봉하잖아요. 그때 종이를 다 모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사유를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사이즈나 분량이나 단순 변심이나 아니면 뭐에 문제가 많았는지. 자, 이렇게 데이터화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A 상품에 사이즈에 대한 반품 사유가 많았던 거예요. 보니까 M 사이즈라고 해서 샀는데 너무 커요 라는 게 한 사람이 아니라 되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에 문구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제품은 M 사이즈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110에서 115 사이즈입니다 라고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작은 그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반품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슷한 상품 중에서 변경할 수 있는 상품이 없는지를 보시고 사진을 다시 찍은 다음에 상품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까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재고입니다. 재고. 이 재고는요, 단순히 몇 벌 남았는가가 아니에요. 재고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쇼핑몰에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묶여 있는가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돈과 관련된 거니까. 쇼핑몰 초기에는요, 이 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엑셀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엑셀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하냐 여쭤보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딱 요거만 들어가면 돼요.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이 수량하고요, 그리고 도매가를 곱합니다. 도매가를 곱해요. 그러면 여기에 금액이 나오겠죠. 이 금액들의 총합, 이게 내 쇼핑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 금액인 거거든요. 이거를 딱 한 달에 한 번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쇼핑몰 규모가 좀 커지게 되면은 이걸 엑셀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 셀메이트와 같은 툴이에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재고 관리, 재고 상품 관리, 재고 현황 목록에 들어오시면은 재고 있는 상품만 표시, 이 기능이 있거든요. 이거 눌러가지고 그냥 엑셀 다운받으면은 내 쇼핑몰의 재고들이 다 나와요. 물론 상품 등록을 하실 때 여기 셀메이트에 등록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도매처에 대한 정보들을 적어 놔야 이제 가격이 자동으로 뜨고요. 안 적어 놓으면은 이걸 엑셀 다운받고 내가 채우면 됩니다. 채워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재고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내 매출액 대비해서 몇 퍼센트의 재고를 내가 들고 있어야 적당하냐가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이 재고라는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내 매출액 대비 최적의 재고 퍼센테이지가 있나? 이런 게 중요한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류 쇼핑몰은요, 거래처 특성이 다 달라가지고 재고를 순간적으로 많이 쟁여둬야 되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중국 상품의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재고 비율이 올라가죠, 매출액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퍼센테이지를 구하려 하기보다는 어떤 거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한 시즌이 돌았는데도 남아있는 재고의 비율과 금액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A라는 제품은 다음 시즌이 와도 팔리고 그 다음 시즌이 와도 팔려. 그러면 사실 이거는요, 그냥 재고를 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당일 출고 제품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파악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있어야 보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B라는 제품은요, 이번 시즌에 좀 팔리긴 했어요. 근데 다음 시즌에 안 팔린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도 안 팔린 거야. 그러면 이 B라는 이 품목은요, 빨리 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한 시즌만 보지 마시고 두 시즌 정도 보세요. 한 시즌 만에 안 팔린다고 해서 떨었는데 다시 다음 시즌에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안 팔리고 남아있는 애들, 이런 애들만 떨어내도 우리가 순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류보다는 비주류에 신경을 쓰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하면 좋냐면은,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중심으로 해서 판매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죠? 뭐 랜덤 박스 9,9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고를 떨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벤트로 재고를 쭉쭉 보내도 되겠죠. 그리고 그것도 못하겠다 하면은 지역 근처에 기부를 받아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기부라도 하세요. 그 재고가 내 사무실에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공간도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비주류 제품들이 계속 남아있다면은 꼭 재고를 털어내는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한 달에 한 번이 좀 귀찮다 하면은 3개월에 한 번이라도 좀 체크를 해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쇼핑몰에 비주류 제품의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거를 파악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무지입니다. 무지. 그 중에서도 어떤 것에 대한 무지냐 하면은 숫자 감각에 대한 무지입니다. 쇼핑몰 사업을 하면서 아무리 예쁜 상품을 잘 골라도요, 아무리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도 이 숫자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숫자 감각이 없는 대표님들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한 달에 대표님 쇼핑몰에서 나가는 고정 비용이 얼마 정도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숫자의 감각이 좀 없어가지고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진짜 실제로 있습니다, 이 케이스. 그리고 두 번째, 한 달에 광고비 얼마 쓰세요? 얼마 정도 쓰세요? 하면은 대략 500만 원 정도 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까보면 1000만 원이에요. 진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세 번째로, 제품별 엔드로아스가 몇 퍼센트 정도 나오세요? 라고 하면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계산 안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 감각이 없으면요, 내가 사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통장에 남는 돈이 없을 거고 스트레스만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숫자 감각이 없는 거는요, 다행히 우리가 학교 다닐 때처럼 머리가 좋아야 한다거나 암기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의지만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의도적으로 내가 학습하려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어떤 포인트들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만 알면은, 그리고 그거를 알려고 하기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저는 저희 옹크트리 유튜브 채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려면은 현직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야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더 디테일하고 명확할 수밖에 없어요. 숫자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은, 딱 알아야 하는 거 세 가지만 오늘 제가 딱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원가율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내 제품의 원가율이 대략적으로 다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평균적인 원가율은 한 몇 퍼센트 나오는지, 이것들을 한번 계산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엔드로아스라고 하는 거, 손익분기 로아스라고 하는 거를 제품별로 꼭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판매가 나누기 마진 곱하기 100 공식, 이거 잘 모르겠으면 일단 캡처해두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쇼핑몰의 고정비용, 이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고정비용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매출이 0원이어도 빠지는 비용이에요. 택배비 이런 거는 내가 매출이 오르면은 많이 내고 매출이 줄어들면은 적게 내고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인건비, 내가 뽑아놓은 직원은요, 어때요?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고정비용인데, 이것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월세 같은 것도 있겠고요, 통신비, 전기세,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나 툴, 이용요금, 이런 것들, 이것들만 딱 정리해 주셔도 미리 좀 질병을 예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숫자 감각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상품 업데이트나 기획 업무 등 매출에 직결된 업무를 뒤로 하고요, 죽어라 이런 것만 파는 대표님들이
대표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걸 매일마다 하라는 게 아니라 쇼핑몰 초반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이후 한 중반부 정도 들어가면은 3달에서 6달 정도에 한 번씩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원가율 같은 경우는 내가 상품 소싱할 때만 체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초반에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내가 한 번도 체크를 안 해봤다면은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입니다. 지금 대표님들이 보는 수많은 억대 매출의 쇼핑몰들, 대형 쇼핑몰들은요, 애초에 다른 사업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쇼핑몰의 기초 체력이라고 하죠, 체질이 좋았거나 아니면은 병들어 있던 쇼핑몰을 체질 개선 작업을 통해서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쇼핑몰의 체질, 건강 상태가 나쁘면요, 잘 팔릴 수도 없고요, 잘 팔린다고 해도 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를 포인트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잘 개선하셔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요 진짜 한번 변화해봐야죠.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